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유전자 치료제라고 하는 게 이거 어떻게 개발을 한 거죠, 이게? 요게 인보사 케이주라고 하는 이 이제 세계 최초는 아니고요. 골관절염 세계 최초 그러니까요. 치료제입니다. 골관절염 치료제 가운데서 되게 최초. 2004년도에 이제 오래전에 유전자를 변형해서 이제 연구 세포 중에 이제 형질을 진화하는 세포를 만들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환자의 이제 무릎에 주사를 해봤더니 통증도 완화된다는 이제 뭐 결과는 나오고 또 이제 회사 측의 주장에 의하면 기능도 좀 개선된다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건 아직까지 입증이 안 됐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관절염이라고 하는 게 관절의 연골 부위가 손상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 연골에서 세포를 좀 뽑아가지고 유전자를 변형해가지고 주사제를 만들었다 이거로군요. 그렇죠. 근데 지난 3월 달에 그 중단될 때 보니까 이게 연골이 아니라 신장이었다고요? 예. 이게 원래 같으면 이게 인보사라는 게 연골 요래세포가 있고 원래 일반 연골세포가 있고 유전자를 변형해서 만들어진 형질질환 이제 연골세포 이제 약간 변형을 가한 연골세포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번째 있는 이 형질질환 연골세포가 아니고 나중에 한 10한 5년 뒤에 알아봤더니 신장 유래세포라는 게 이미 밝혀지게 된 거죠. 그 사람 몸에 있는 신장 말이죠. 그렇죠. 거기서 추출된 세포란 말이에요. 그거는 연골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아의 죽은 태아의 신장에서 유래된 그 세포인데 이 세포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 굉장히 세포를 정식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 거기 때문에 빨리 정식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유전자를 가져와서 변형을 시킨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새삼 또 문제가 되는 게 2년 전에 이걸 알고 있었다? 아니다. 이거잖아요. 2년 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는 어떤 게 지금 밝혀진 겁니까? 이 회사 인보사가 2월 말 정도에 미국 FDA에서 STL이라고 하는 그 유전자 계통 검사가 있거든. 정밀한 검사를 하라고 했더니 거기서 이제 이게 형질질환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 유래세포라는 게 밝혀지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처음 알게 된 거다. 그 전까지는 전혀 15년 동안 몰랐다. 그게 회사 측 입장이죠. 주장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일본하고 이 코오롱 생명과학과는 이제 소송이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뭐 분쟁이 있나 보죠. 분쟁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출된 서류 중에 하나가 올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론자라고 하는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이 회사에서 STR 검사를 이미 한 거였죠. 정밀 유전자 검사를 그걸 2017년도에 시각적 허가받기 한 4개월 전쯤에 이미 해서 그 사실을 미국의 자회사인 코오롱 티슈진에게 통보를 해준 거죠.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자료가 일본과의 소송 전에 재판부에 제출됐다는 거 아닙니까? 제출되고 제출한 주체도 코오롱 측이에요? 아니면 일본 측이에요? 일본에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일본 측에서. 일본이 자료를 확보해 보니 2년 전에 이미 정밀 조사를 해가지고 형질 전환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 유래세포라고 하는 사실을 이 코오롱의 미국 자회사한테 통보한 문서 이런 걸 발견했다 이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코오롱 생명과학이 공시를 한 거죠. 나중에 드러날 것 같으니까 공시를 했어요. 공시를 했으면 알려진 거죠. 소위 말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자백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2년 전에 공시를 한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공시했어요? 이번에 공시했어요? 그렇죠. 2년 전에 공시했으면 한국의 시각 허가를 받지도 못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 과정에서 이런 서류를 상대 측이 냈습니다라고 하는 걸 공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회사 측에게 당신들 그럼 2년 전부터 알고서 이걸 거짓말로 속이고 허가받은 거 아니냐라고들 하면 무슨 답변을 했나요? 답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답변을 연구진이 이제 신장 유래세포라는 것을 통지를 받긴 받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했고 생산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문구만 이제 연구진이 그냥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아서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연구진은 알았지만 상부에 보고 안 했다. 연구진도 이제 주장은 이제 이 신장 유래세포가 어떤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 단순히 생산을 해도 된다라는 그 문구만 보고 그냥 그렇게만 보고를 하니까 당연히 한국에서 시각 허가가 나게 되고 시판까지 되게 된 거죠. 안기종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회사 측의 입장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연구진이 유전자 세포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이 내용을 모른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 거고 예. 더구나 예전에는 2004년도에는 그 STR이라는 이런 이제 좀 정밀한 검사가 없어서 네. 그 당시에도 문제가 됐지만 막상 검사를 그 당시에 기술로 검사했을 때 크게 그 문제가 없어서 결국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예. 분명한 건 뭐냐면 올해 2월 달에도 처음으로 STR 검사를 했고 여기서 분명히 이제 그 처음으로 신장유래 293 세포를 발견해서 자율적으로 시약체 보고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2년 전에 했었다는 걸 거죠. 알고 있었는데 뭐 해명이 납득이 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이야기 그냥 실수냐, 우연한 실수냐, 아니면 고의적 은폐냐라고 하는데 사실 고의적 은폐라는 의혹이 항상 더 강해지고 있는 거죠. 예. 이게 또 굉장히 비싸다면서요? 예, 지금 환자들 보통 보니까 1박 2일 동안 입원을 하는데 보통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고요. 2번 이제 맞는 환자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국내에서 이 주사제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임상 시험을 한 145명이 있고요. 실제 이제 비용을 주고 한 사람이 한 3,777명, 그래서 3,900명 정도가 현재 이 인보사 치료를 받은 환자들입니다. 네. 이번에 이 지난 3월 말에 논란이 되고 나서 지금 환자단체 연합회 쪽으로도 이걸 직접 투여받은 환자들이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러죠. 예, 많이 오고 주로 어떤 반응들이 나옵니까? 그 전화를 이제 한 20분 정도 제가 상담을 해봤을 때 딱 세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네. 이게 처음 그 주사를 맞고 났는데 효과를 보신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효과를 처음에는 좀 보다가 원래는 한 3년 정도까지는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3년까지 안 되신 분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효과가 있지만 조금 지나니까 없어지더라. 예. 근데 이 환자들, 이 두 부류의 환자들은 그래도 뭐 집단 소송 같은 얘기보다는 이게 지금 문제가 신장 유래세포의 핵심이 뭐냐면 이게 세포를 무한으로 증식하다 보니까 종양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종양 중에서 악성 종양을 보통 암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암의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환자들은 불안한 환자들이고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처음부터 효과가 없었던 환자, 그리고 효과가 없는 게 대해서 부작용이 심한 환자들은 단순한 불안감에서 넘어서서 보상과 그다음에 형사 고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들을 호소합니까? 제일 많은 거는 원래는 이게 처음 주사를 맞으면 통증이 좀 심해지거든요. 근데 2주에서 한 2달이면 괜찮아진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위에 또 계속해서 이제 통증이 심해져서 오히려 심해지더라. 예, 그래서 다른 수술을 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의학적으로 말하기는 전체 환자 중에 한 13% 정도에서 한 20% 정도는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된 부작용이 한 102가지 정도 부작용이 있고 그 중에는 일부는 예를 들면 뭐 위암이나 갑상선암 같은 이런 이제 암도 보고는 돼 있는데 물론 그게 이제 이것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거는 인과응이라 아직 입증된 게 아니고 회사 입장에 의하면 아직까지 악성 종양 암은 발생한 적이 없다.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치료제는 적어도 10년에서 20년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고 그렇죠. 보고 있거든요. 네. 이게 그 2004년에 개발됐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시판 허가를 받은 건 2017년이에요. 근데 그때 식약처에서 2017년에 시판 허가를 내둘 때 좀 문제가 있었다고요, 또? 예, 문제 있었죠. 어떤 문제요? 지금도 이 중간 정도의 이 관절염 환자들에게는 약물 치료나 다른 대체 치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연골을 재생하는 기능은 없고 그냥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기능밖에 없는데 한 번 만지면 보통 600에서 8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 고비용이고 또 그 종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중앙약사심의원에서 부결됐습니다. 부결됐는데 2달 뒤에 위원을 좀 교체시켜서 다시 이제 통과시키는 이제 이런 의혹이 있어서 식약처 직무유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3월 31일자로 잠정 판매 중단 조치를 하면서 그때는 아무튼 코오롱 측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식약처에 신고하고 판매 중단합니다. 이렇게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지금 2년 전부터 알고서도 2년을 그냥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는 더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그러고 나서 코오롱 측이 됐건 아니면 이걸 사용한 병원 측이 됐건
이걸 그동안 투약해온 환자들한테 개별적 연락 같은 걸 했대요, 안 했대요? 아직까지 연락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예. 어. 그 저는 처음에 좀 당황했었는데 왜냐하면 예전에도 의료기기 같은 경우 특히 신체에 삽입하는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도 통지를 해주지 않아서 시각실에서 통지하는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위험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게 비급여 약제입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해당 병원에만 있고 예. 제약사나 시각차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네요. 근데 해당 병원에서 통지를 해주면 되는데 네. 통지를 해주면 혹시 또 의료 사고 이렇게 해서 소송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우려도 있고 또 어. 하나는 아직 잘 모르는데 그 괜히 불안하게 통지해주면 오히려 불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통지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법률적으로 이 다수의 이런 이제 안전에 관련된 피해를 입었을 때는 통지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불안해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있다면서요? 예, 그 지금 이제 약사법 위반이나 최근에 고의적 은폐라고 하면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소송이라는 게 이게 한 3,900명이면 수백억 정도 소송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해당 제약사에서 쉽게 그냥 보상을 해줄 리는 없고 예. 그러면 결국 장기간에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이렇게 피해보는 환자들이 이 자기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장기간에 소송을 해야 되냐 이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사실은 정부가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예. 마련할 수도 있고요. 예.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외국처럼 그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이런 네. 제도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네. 한번 이런 이 위법 행위를 하면 다수의 많은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이 징벌적 손해배상 굉장히 손해배상을 많이 해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예, 예. 아직 그런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냥 이걸 투여받으셨던 환자분들이 나는 분명히 형질전환 연골세포 주사제인 줄 알고 맞았는데 그게 아니니 보상해라. 예. 따로따로 청구할 수밖에 없네요. 예. 개인이 다 소송을 개별 해야죠. 소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소송 의사를 밝히는 분들이 꽤 있다면서요, 벌써. 많이 있습니다. 그 앞에 이야기한 효과가 있던 환자들 중에서는 자기는 굳이 보상까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상당수의 환자들은 이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 불안할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암으로 갈지 안 갈지는 정말 몇 년 지나서까지도 안심할 수 없으니까요. 사실 시각처가 4월 15일 날 발표를 했는데 예. 그 환자에 대한 조치로 발표한 게 15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그 발표가 오히려 환자들도 불안하게 만든 거죠. 15년은 내가 걱정해야 그렇죠. 되는구나. 예. 왜냐하면 환자들이 자꾸만 이제 옛날 드라마도 많이 보고 영화도 예. 많이 보니까 예. 유전자 치료제로 혹시라도 다른 뭐 암이나 또 더 위험한 게 발생할 수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어서 네, 네. 장기 추적이 아니라 현재 있는 이 인보사라는 게 환자에게 어쨌든 미칠 수 있는 의료적인 뭔가 조치를 발표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못 찾아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어쨌든 시각처든 질병관리본부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좀 안심할 수 있는 뭔가 대안을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인허가 뭐 허가를 해주냐 취소할 예. 거냐 이런 공방만 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20일 날인가 미국 현지 조사를 식약처가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럼 뭘 조사하는 거죠, 거기서? 그 아마 그 미국 현지에 있는 그 뭐 세포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네. 종합해서 최종 결과를 아마 5월 중에 발표를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최종 결과는 이걸 잠정 판매 중단인데 아예 인가 취소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위한 조사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조사 과정에서 2년 전에 알고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은폐했는지까지도 밝혀질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환자단체에서 보기에는 이걸 투여받은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의료적 정보를 더 좀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사실은 제일 큰 피해자는 환자인데 네. 환자에 대한 배려는 좀 시각처든 회사는 적은 편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듣고요. 정부의 대처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